전 세계의 삼거래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면 어떨까요? 이 게임에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있고요. 당신은 이기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죠.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게 바로 이 공정무역 게임의 규칙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말이죠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, 먹는 초콜릿, 입는 옷,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이 전부 다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이 게임에는요,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. 물론 더 빨리, 더 쉽게 이기기 위한 지름길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엔 최종 보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단순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잡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이 게임의 아주 기본적인 룰, 그러니까 공정무역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야겠죠. 공정무역이라는 건요, 쉽게 말해 대화, 투명성, 존중 이런 걸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에요. 생산자한테 제대로 된 값을 쳐주고 아동노동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말 그대로 좀 더 공평하게 무역을 해보자는 거죠.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. 공정무역 제품은 윤리적으로 만들고 일한 사람한테 정당한 임금도 주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겠죠? 근데 일반 제품은 어때요? 가격은 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글쎄요, 알 수가 없죠. 자, 이럴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어딜 향할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더 저렴한 쪽으로 손이 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한번 시작해보죠.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 회사의 사장님입니다.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. 이익 극대화. 우리 제품의 기본 가치는 10만에서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.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성인 노동자를 쓰면 이익률 50%. 근데 만약 아동 노동을 쓰면 이익률이 무려 80%까지 확 뛰어오릅니다. 오직 이익만 생각한다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? 자, 일단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쳐보죠. 기본 가치 10만에서 80% 이익을 챙겼으니 잠재적 이익이 8만이 됐습니다. 와,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? 다음 단계, 이번엔 노동계약입니다. 공정하게 계약하면요, 여태 벌었던 이익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요. 하지만 불공정 계약을 하면 이익의 90%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고민할 것도 없어 보이죠? 자, 또 한 번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갑니다. 이전 이익 8만에서 90%를 지켰으니 이제 7만 2천이 됐네요. 선택을 할 때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눈에 보이죠? 세 번째 선택입니다. 이번엔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나온 지원금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? 노동자들한테 주면 이익이 반토막 나고요. 이걸 그냥 슬쩍 내 주머니에 넣으면 이익을 하나도 잃지 않고 100% 그대로 가져갑니다.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겠네요. 네, 이 게임의 룰 안에서는 가장 현명한 사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. 지원금을 꿀꺽해서 이전 이익 7만 2천을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.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유통 모델을 골라야 하는데요. 생산자랑 직거래하면 깔끔하고 투명하긴 한데 이익의 35%밖에 못 남겨요. 근데 여러 중간 상인을 끼고 피라미드식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단계마다 이윤을 붙여서 70%나 지킬 수 있습니다. 어느 쪽이 돈이 더 될지는 너무 뻔하죠. 자, 피라미드 거래를 선택해서 7만 2천의 70%, 그러니까 5만 400이 남았습니다. 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꽤 쏠쏠한 금액을 지켜내고 있죠. 드디어 마지막 생산 단계의 선택입니다. 농업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요. 화학약품 안 쓰고 깨끗하게 만들면 이익이 30%밖에 안 남고요. 근데 농약이나 살충제를 팍팍 쓰면 이익의 60%를 챙길 수 있습니다. 환경이냐, 내 이익이냐, 딱 그 갈림길이죠. 자,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오직 이익만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윤리적인 선택만 쭉 해온 결과 최종 잠재이익이 3만 240이 됐습니다. 와, 이 정도면 게임에서 이긴 거 아닐까요? 하지만 그 이익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.
이 게임엔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거든요. 바로 최종 보스, 소비자와 정부의 감시라는 스테이지입니다.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익이요, 시장의 분위기라는 이 변수 하나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표를 한번 볼까요? 만약 1번 시나리오처럼 소비자들이 그냥 싼 게 최고라고만 생각하면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. 땡큐죠. 근데 2번이나 4번처럼 소비자들이 그거 친환경 맞아? 공정무역 제품 아니면 안 사?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의 이익은 그냥 순식간에 0이 됩니다. 싹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최악은 5번. 불법 행위가 딱 걸렸다? 그럼 이익은커녕 오히려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리스크가 한눈에 보이죠. 최고의 수익을 낼 거라고 믿었던 그 승리 전략이 사실은 가장 크게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플러스 3만을 기대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아찔하죠?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이 게임의 마지막 규칙, 이 최종 보스를 움직이는 건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, 바로 우리 소비자, 그리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룰을 만드는 겁니다. 결국 이 게임의 판을 바꾸는 힘은 게임에 참여하는 바로 그 플레이어들에게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게임에 뛰어드시겠습니까?